자, 안녕하세요. 쉬타장 교수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제가 마이크가 좀 잘못돼서 그렇지 목 괜찮습니다. 많이 또 그렇게 하실까봐 목 괜찮습니다. 예, 마이크가 좀 이상했어요. 자, 일단 저도 이제 금융권 자료 다 전달했고, 자, 오늘 토요일이죠. 8시 52분이네요. 예, 영상 빨리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많이 걱정을 하실 거 아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걱정 말아요, 그대. 왜냐하면요, 지금 이 부분에 자, 1.1조 원. 오늘 순서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난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왜 지난 과거를 알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왜 이 부분에는 제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했고, 이 부분에는 접근해야 된다고 했고, 왜 여기서는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고 했냐. 그리고 왜 여기는 5만 원을 뚫지 못했고, 왜 이 가격에 끝났고, 이 가격에 끝났고, 이 가격에 끝났으며 왜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예측을 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할지 알 수 있잖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은 어떻게? 정확히 7천억을 유지했다.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부분이요. 얘네들은 가격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 STX와 그린 이 두 개가 실질적으로 좀 따진다고 하면 가격을 조금 이렇게 둘을 합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둘을 합쳐서 시총이 끝전이 1000단위로 끝나야 돼요. 그게 바로 마지막 블록딜을 하기 위한 가격 조건이라는 거예요. 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본 게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앞부분에서 설명해 드릴 거는 자,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제 개인 채널이죠. 저 위에 보시게 되면 3주 전에 SX 종합상사 기업이 이제는 리튬 사업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2차전지 사업을 분명 엑시트를 위한 위험 작업입니다. 대주주 고점 매도 중이죠. 두 종목을 보면서 시나리오를 짜고 있죠. 인적 분할 리스크를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죠. 자, 잠시 들어보고 가시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STX 인적 분할 이후에 주가 흐름이 궁금하냐고, 그리고 많은 사실들이 녹여져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격을 보지 말라고 하죠. 즉, 이 빠졌던 날이죠. 이때는 반드시 사야 된다. 얘네들을 어떻게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 가격에는 어떻게 반드시 사야 된다. 왜? 대주주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함이지 훼손시켜서 끝나는 작업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얘네들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200원이었던 주가를 42,000원 이렇게 됐죠. 왜? 41,750원이긴 했지만 10배를 넘길 수 없는 20년 동안의 인적 분할의 데이터. 자, 다 보내드렸죠. 결국은 17개 기업을 추출해 봤더니 10개를 넘지 못하더라. 왜? 지금 머큐리가 여기 최대 주주죠. 근데 이 대표이사는 주가 부양하는 거에 1등 선수라고 했죠. 과거에 M&A 전문가. 제가 자산운용사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할 때도 이분을 3번 정도 만났는데 그 기업은 주가 상승률이 가장 화려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어떻게 했죠? 예. 1번부터 10번까지의 시장 상황까지도 고려하고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까지도 반영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주가 부양을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와 있는 가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여기서부터는 뭐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말했죠. 42,000원 못 들으니까 타임 스케줄이 현금에 대한 13일 재상장을 한다고 하지만 안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13일. 그쵸? 기다리지 말고 8월 29일. 이때 팔고 이날 거래도 됩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서 트레이딩만 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 가격을 일러드렸죠. 왜 일러드렸죠? 예. 대주주가 팔았던 가격이잖아요. 34,500원. 대주주가 4%의 지분을 줄인 거예요. 그 가격은 여기까지는 끌어내릴 것이다. 그래야 블록딜이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다. 실패했죠. 블록딜. 두 번째 뭐예요? 빠졌다가 오를 수 있는 가격이죠. 이날. 그들도 들어온 자산운용사. 얘네들도 평단가 맞춰서 요 정도에선 일부분 단기 트레이딩 하게끔 해줘야 된다. 그쵸?
그리고 요 가격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건 왜라고 했죠? 공시사항을 읽어드렸죠. 그쵸? 자, 그러면서 공시사항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했던 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렸죠? 예. 머큐리 말고요. 캐피탈사가 더 하나 있었어요. 9.3%의 지분을 들고 있었던 걔네들이 9월 2일 날 거래 정지 기간에 전환사채를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8대2에 대한 비율을 따지게 되면 정확한 가격이 23,000원 정도 꼴로 떨어지더라. 걔들을 다시 먹게끔 하는 가격은 형성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여기까지 와 있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을 하라고 했던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도 되지만 대주주의 지분 매도는 일정 부분 분명히 나올 것이다. 왜? 머큐리는 50%의 지분에서 46%의 지분으로 줄였죠. 4%를. 근데 만일에 주가가 빠지지 않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더 팔았을 거라고.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시죠. 즉 시장 환경에 또 종목 환경에 어떤 악재를 내보냈는데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얘는 추가적인 지분을 더 팔았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뭐다? 주가가 급락이 나왔죠. 실제로 대세 상승 구간은 여기와 여기였는데 반 이상을 훼손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이런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왜? 대주주 60이 있잖아요. 이 대표가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자산운용사를 돌아다니면서 주가를 이렇게 될 거니까 사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결국은 얘가 다 마련한 판을 대주주는 듣지 않았던 거죠. 근데 결국은 이 판에 역시 대표 너가 대단했구나. 니 말 안 들고 좀 팔아봤더니 바로 이렇게 뭉개져 버리네. 미안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요 오늘의 22,750원, 즉 23,000원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리고 이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부분은 제가 분명히 일러드린 대로 텔레그램 방,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은 다른 요소 때문에 만든 게 아니죠. 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금융권 대상으로 해서 제가 세미나나 이런 것들 자료를 준비하고 시장, 저도 잊어버리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했던 때인데요. 아무래도 시장에 좀 취약하신 여러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고 있어요. 자, 이거죠. STX 로지스트는 저점을 잘 잡았으니 보유합시다 하면서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하고 시장의 주도 업종이었던 이런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데, 자, 이렇게 월요일도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라이브를 할 거니까요. 일단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자, 하나 더 봅시다.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료를, 자, SX 블럭 가격 정해져 있어요. 이제 종가 기준이죠. 이 블럭들 가격 정말 중요할 겁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영상에서 다 말씀해드리고 싶긴 한데, 참 이게 조금 내부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블럭들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들과 장전 또는 장 끝난 후에 일정한 가격 할인, 싸게 또는 그다음 뭐죠? 예, 가격을 위로 올려서도 받아갈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가격을 위로 올려서도 받아갈 수 있다. 여기에 착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뭐 SX를 보유하고 계시든, 그리고 그린을 보유하고 계시든, STX 그린 따로따로 본인이 보유하신 종목만 보내주세요. 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자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 링크도 보내드릴 텐데, 이 텔레그램 방 링크는 일단 공유를 하지 마세요. 아시죠? 제가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에 주변 지인분이 원하시면 주변 지인분한테 보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자, 공시사항을 한번 살짝 들어가 보시죠. 목소리 많이 좋아졌죠? 그쵸? 한번 진짜 좋아졌는지 해볼까요? 9시 3분. 저도 참 요즘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바빠요. 자,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노래 하나 잠깐 해드릴게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괜찮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주식시장은 항상 같은 사실이 반복되고 이런 기회들도 많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대주주의 변경이 있었던, 아니 지분 매각이 있었던 이때 있죠? ABC 머큐리, 그쵸? 프레디 머큐리 아닙니다. 예. 자, 이게 지분을 줄였던 거고, 그게 악재 공시로 받아들이면서 8월 24일 이 종목에 대해서 하락을 이끌어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이런 것들도 사실 실시간으로 좀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지분을 줄였죠. 장내 매도를 해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32,000원, 31,000원, 이걸 동시에 해서 나머지 56%에서 요거 빼고 전부 다 합치게 되면 대략 34,000원 정도가 됩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죠. 왜 오늘의 가격을 만들어낸 건가? 7,000억.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장내 매도와 시간의 매도로 해서 SP아시아 인베스트 홀딩스 리미티드 9.5%에서 팔았다고 나오죠. 세부 변동력 보면 9월 2일 날 매각을 하고 변동일은 취득일입니다. 뭐 행사가액 조정하고 하면서 대략적으로 이 가격인데 이게 지금 8대1이라는 부분을 따지게 되면 정확한 23,000원이라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왜? 0.2라는 이 그릴로지스 이게 바로 빠져 있었어. 그 부분을 인식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16,000원까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올 때까지는 왔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에 대한 반등의 무게를 둬도 됩니다. 예, 미리 말씀드리면. 다만 여러분들은 반등이라는 표현과 상승이라는 표현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으면서 바쁘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이게 아마 취합해서 AI가 문자를 발송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20년 동안 제가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 하면서 거의 뭐 10년 동안은 1등 항상 펀드 매니저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장에 무관하게. 결국은 상대적인 요소였다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적어도 그래도 80% 정도의 수익을 올렸고 좋아졌을 때에 대한 시장 추종을 했을 때는 4천억 정도, 1,000억을 운영했습니다. 수익을 냈던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종목이든 시장이든 어떻게 한다? 위로만 보고 있다는 거지. 근데 잘 봐요. 시장이 빠졌다가 오르는 것도 시장 수익률이에요. 그쵸? 근데 시장이 좋아야만 오른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즉 시장이 안 좋아진다. 안 좋고 체감이 안 좋다. 이 뜻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밑으로 받을 생각을 해야죠. 그쵸? 근데 시장이 불장이라고 해서 누구나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 시장에서는 황소라고 있어요. 시장이 오르는 시장에 베팅하는, 빠지는 시간에 베팅하는 베어마켓. 그쵸? 근데 돈을 못 버는 사람을 누구라고 할까요? 탐욕스러운 돼지만 못 번다고 하죠. 제가 책을 쓴 것도 하나 있긴 할 겁니다. 제가 안 교수로 필명을 쓰고는 있는데 지금은 중요한 건 뭐냐면 아랫방향의 시장에 베팅했던 사람들도 또는 윗방향에 베팅했던 사람들도 빠졌다가 시장이 반등할 때 수익이 나겠죠. 아랫방향에 베팅하는 사람은 올라버리게 되면 손실이겠지만 다시 빠질 때는 수익이 날 때가 있겠죠. 근데 탐욕스러운 돼지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오를 때는 쫓아가, 빠질 때는 매도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저처럼 이제 전문 투자자의 펀드 매니저를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시장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였어요. 저도 20년 전부터 펀드 매니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1세대 펀드 매니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시장이 그렇게 클린화되지 않았어요. 왜? 그때 당시에 2001년도에 사이버 거래가 시작됐죠. 이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인해서 룰이라는 게 좀 사라졌고요. 각각 증권회사나 이런 부분들도 신탁 형태가 좀 많았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따지면 증권회사의 색깔이 뚜렷하지 않았다. 아시죠? 자, 왜 다른 말을 맞았을까? 자, 결국은 지금 이 주가에 내려온 거는 하나죠. SX 그린. 자, 그린도 한번 볼까요? 지금 SX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6,700억입니다. 그리고 그린, SX 그린. 예, 단순화 해볼게요. 얘에 대한 시가총액이 1,300억이에요. 둘을 합치면 얼마죠? 7,000억. 자, 다시 한 번 더. SX 시총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1.1조 원이었습니다. 그쵸? 1.1조 원. 근데 얘가 빠졌을 때도 어떻게 됐어요? 첫날 얘는 빠졌지만 그린은 상한가 같죠? 그러다 보니 1.1조 원 좀 안 되는 러프하게 가야 됩니다. 1조 800억을 유지를 했어요. 여기는 9천억, 8천억, 7천억. 여기까지는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변동성 거래만 해라. 그래도 첫날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첫날 거래를 잘했을 때는 얼마 된다? 그쵸? 적어도 거래를 통해서 60% 수익을 낼 수 있다. 여기서도 거래를 통해서 최소 10% 이상, 15%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여기도 제가 저점 매수를 말씀드렸을 때도 장중 반등을 이용해서는 얼마? 예, 8% 정도의 수익을 냈죠.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서 꼭 여기까지 가야만 된다는 생각을 이제부터 버리십시오. 그러면 바뀔 수 있습니다. 가격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상단에 대한 가격을 보고 이제는 하단에 대한 가격을 봤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의 리바운딩을 이용해서 평가 금액을 최고로 올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기업에 대해서 핵심 부분에 대한 부분을 논한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거나 그런 방식의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미리 말씀드리면 아마도 과거에 큰 손실을 입었거나 아니면 정말 안 좋은 사태를 맞이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닌가요? 저는 맞다고 보는데 왜? 가격이라는 부분은 우리는 축제는 즐길 때 즐기고 그리고 거래를 해야 될 땐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규칙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자료에 다 남아져 있습니다. 자, 결국은 말씀드렸죠? 이 가격은 예측됐던 가격이다. 그리고 그릴 로지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좀 존재한 거 말씀드릴까요? SX는 자회사가 지금 10개가 넘어요. SX 바이오가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있어요. SX, 그 다음에 이 자회사 중에서 이번에 상장을 좀 시키려고 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있죠? 자, 이 부분, 자, 서브마린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게 바로 오늘의 이벤트, 그리고 향후에 어떤 시리즈를 가지고 얘를 끌어올릴 것이냐. 왜? 과거 20년 동안 인적 분할을 했던 17개 기업도 항상 이렇게 빠졌고, 주가는 오늘 얼마? 7천억을 만들었었다. 라는 거죠. 차를 다 보내드렸잖아요.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좀 길 거예요. 뒷부분까지 보려면. 근데 다만 월요일에 대한 전략만 본다고 하면 1번의 시나리오, 2번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SX에 대한 거 하나, 그린, 로지스에 대한 거 하나예요. 왜? 제가 뭐라고 했죠? 시총을 분명 둘을 합쳐서 맞추려고 할 겁니다. 그쵸? 왜? 블록딜을 해야 되니까. 블록딜에 대한 상대방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게 원래 대주주의 물량을 블록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먹히고 있는 거는 국제 리튬 가격, 그 다음에 니켈 가격, 얘네들이 채굴 한다고 하는 그 가격이 지금 급락 중이라서 그래요. 한 번만 반등 있었고, 목요일 날 반등인가요? 그때 한 번 반등이 있었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지. 자산운용사에서도 좀만 더 있다가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연구소 출근을 해서 애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록딜이 계속 실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7천억이라는 데 이 부분은 분명히 어느 정도 블록딜에 대한 부분이 성공이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참고하시고 가격을 좀 적어놨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나름 지금 현직에서 펀드 매니저하는 후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블록딜을 받으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것도 실제로 받아져 있더라고요. 예, 그 가격 적어놨어요. 자, 일단 저번까지만 해도 제가 분명히 만일에 여기서 사신 분이라고 한다면 평당가가 4만 원이다. 거의 반이 빠졌죠. 자, 설마 여기는 없겠죠. 예, 그런다고 한다면 전에는 30% 현금만 있으면 된다 했는데 저는 옳은 소리를 해야지 이게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50%의 현금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중형주 또는 대형주 8건, 즉 현재의 평가금은 만일에 좀 러프하게 잡아서 1억이 5천이 됐다. 2,500의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평가 금액은 적어도 언제? 금방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항상 중요한 건 뭐다? 빠졌다가 오르는 것도 수익이에요. 일정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다만 항상 취해야 되는 구간 날짜에만 거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조급하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 빨리빨리는 누가 만든 게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든 게임이잖아요. 시장은 똑같은 사실에서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악재를 받아들이고 똑같은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한 거는 만일에 내가 결제를 해야 되는 돈이 있다. 그것도 시장은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 하나만 들고 있고 아무것도 어쩔 수 없다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계라는 게 있을 거예요. 왜? 있는 걸 가지고 리바운딩을 해야 되는 거라서 글쎄요, 여기까지에 대한 그래도 평가 금액은 만들 수 있겠지만 아주 어려운 구조가 되긴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나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평단가 비중 보내보세요. 그리고 뭐 보유한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종목도 팔아야 현금이잖아요. 시점을 좀 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보내보세요. 자, 여기까지 일단 자료는 다 보내드릴 거고 아마도 월요일 8시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좀 잠깐 시작하고 장 전에 다시 쭉 이어가는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시장에서 나와 있는 정보보다는 확실히 한 2, 3분 정도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HTS에 나오는 것들도 항상 어떤 반영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게 나오는 뉴스라서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짧게 한번 진행을 할 텐데 이 종목이 어떻게 태생이 됐고 이런 것들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뭐다? STX 글로지스는 둘을 합친 시총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거고 여기서 오늘 핵심 사항은 자회사를 하나 더 상장시키려고 한다. 블록딜에 대한 가격 분명히 맞춰져 있는 23,000원 정확히 유지가 됐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왜 이 가격까지 빠지고 했었냐라고 하면 대주주가 팔았던 가격까지는 빠져줘야 되는 거고 여기는 얼마? 42,000원은 10배에 대한 법칙 시가총액 1,000억짜리 업체였는데 그쵸? 1.1조 원까지 끌어올리긴 했죠. 근데 다만 그 이상이 가버리게 되면 룰을 어긴다는 표현이 아니고 이 대표이사가 짜놓은 판을 각 자산운용사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자산운용사는 정확히 기계적으로 팔 수 있었죠. 자, 이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월요일 전략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공부 차원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드릴게요. 저는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상위 펀드 매니저에 있으면서 항상 지켰던 건 하나였어요. 시장을 먼저 봤고요.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읽는 게 아니고 시장의 신호들을 받아 오려고 했고 그리고 업종 이전에 산업 쉽게 말해서 반도체 산업, 바이오 산업 무슨 산업이 있죠. 2차전지 산업 그리고 업종 그 중에서 종목을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왜? 1,000억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중소형주를 그렇게 많이 편입을 할 수 없어요. 큰 판을 이해할 수 됐고요. 손실이란 것도 냈으면 안 돼요. 1년마다 평가 기준이 명확히 바뀌면서 계약에 의해서 움직였던 게 펀드 매니저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루에 3시간밖에 자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도 3시간밖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을 먼저 봐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자, 이 부분은 뭐 안 들으셨던 분 들으라고 하는 거고요. SX는 실제로 말하면 상사 기업이죠. 그쵸? 근데 얘는 어떤 모델을 반영을 해서 이 주가에 탄력을 부여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그 모델의 주체가 누구였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그 모델의 주체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1번 에코프로와 글씨가 왜 안 써지지? 파이팅! 파이팅! 예, 이렇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많은 힘이 돼요. 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건가? 무슨 행동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댓글 하나씩 달리는 거 보면서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많은 어떠한 보람을 느낍니다. 이 채널은 저희가 연구소에서 약간 이제 홍보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좀 많은 어떠한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전달하기 위해서지 그 혹시나 뭐 이런 뭐 이건 제 번호고요. 그리고 다른데 보낸다고 하시더라도 동일한 정보, 동일한 의견이 아니라는 거는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STX는 상사기업이었죠. 상사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수출과 수입을 담당하는 서울역에 있는 장그래 미생에 나온 기업이에요. 자, 갑자기 헷갈렸네. SX는 상사기업이었죠. 자, 피곤하면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주세요. 자, 대우인터 지금의 포스코인터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이 상사기업이고 얘도 상사기업이에요. 수출과 수입을 담당을 하죠. 그리고 분할 상장을 했었어요. 포스코인터가. 결국은 포스코인터는 왜 이렇게 꼬이지? 다시 한번. 자, 포스코인터는 대우인터 있죠. 그러면 포스코가 인수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원래 토대는 뭐였죠? 대우인터죠. 예. 근데 이 포스코인터는 이 광물 사업을 하면서 이 포스코 그룹에 편입이 되죠. 근데 포스코 그룹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분할 상장을 통해서 주가 상승률을 이끌어냈죠.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최대 주주로 있는 50%의 지분을 들고 있었던 머큐리 사모펀드예요. 지분을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팔기 위한 집단입니다. 경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애들은 아니다. 과거에 외환은행 같은 경우 론스타 정도로 비교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 STX는 누굴 보고 데려왔다? 주가는 에코프로와 금양. 왜? 2, 3년 동안 단단하게 해서 40배, 50배까지 주가가 올랐죠. 그러니까 만일에 갑자기 바이오 산업을 한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왜 갑자기 바이오야? 속지 않을 거라고. 단기 급등은 할지언정,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의 의도는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잡고 싶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 에코프로와 금양처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올랐던 종목을 찾았고 그게 바로 니켈과 그 다음에 양극재의 핵심인 리튬이었다. 여기서 따온 거예요. 1번. 그리고 아까 포스코인터는 자, 이 순서를 이렇게 해야지 헷갈리네요. 대우인터, 현재 포스코인터, STX 공통점이 뭐예요? 상사기업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는 상사기업의 공통점. 대우였죠. 대우와 STX도 망했죠. 맞잖아요. 똑같은 점이죠. 태생이 똑같죠. 그리고 포스코인터와 STX를 또 구분할 수 있는 게 분할 이슈죠. 포스코 기업은 올해 이 분할 상장을 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냈죠. STX도 거기서 착안을 했죠. 그리고 포스코인터가 즉 과거의 대우인터가 4년 전에 리비안이라는 전기차 3년 전에 리비안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조그마한 전기차 업체에 2차 전지 광물을 수출한 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 2차 전지 광물주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광물 사업에 도전하게 됐다.
그러면 시장에서 자사운용사 대표가 다녔을 때도 그럴듯한데? 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사유였다. 그쵸? 자, 볼까요? 포스코입니다. 이름은 포스코인데 실제로 얘는 분할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자, 근데도 제법 많이 올랐죠. 그쵸? 자, 정확합니다. 얘네들 보면. 근데 코프로도 한번 볼까요? 다 아시는 국민 주식 아닙니까? 코프로. 이걸 봐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긴 했지만 이거 먼저 짚고 넘어가시죠. 9월 1일부터 이게 주가가 빠지죠. 근데 SX는 언제부터 거래 정지됩니까? 8월 29일부터 거래 정지시키죠. 그쵸? 근데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렸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뭔 소리 하고 있어? 또 알려실까봐. 2차 전지의 인버스, 2차 전지가 빠지게 되면 수익이 나는 ETF 펀드가 9월 1일 날 출시가 되죠. 그래서 이미 지났지만 이 대주주는 미리 2달 전부터 인적 분할 테마를 이끌어내면서 주가 세일즈를 했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니켈, 인도네시아, 리튬, 광산 개발합니다. 7조 원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왜 13일에 상장을 시킨다고 했다가 갑자기 11일날 번복 공시하죠? 이유가 뭐라고 했죠? 리튬 가격의 폭락. 전 세계. 근데 왜 13일은 원래 예정일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9월 1일에 2차 전지가 빠진다에 배팅하는 ETF 인버스 펀드가 나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주주 아까 말씀드렸죠. 정확한 시나리오 에코프로와 금량에 대한 단단한 주가 상승률을 보고 기간을 가진 급등주였기 때문에 착안을 했고, 이 대표가 두 번째, 자기랑 똑같이 닮아있는 포스코인트를 데려와서 걔하고 똑같은 사업, 똑같은 광물, 똑같은 분할 이슈로 움직였죠. 세 번째는 시장을 본다 했죠. 어떻게? 리튬 가격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13일에 상장할까요? 라고 하다가 아니야. 좀 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시를 했다 했죠. 실제로. 근데 리튬 가격 폭락이 딱 멈추는 날 바로 공시를 하죠. 15일 날 하겠습니다. 정확히. 이 코프로 2차 전지 ETF 펀드가 인버스 펀드가 나오는 것까지 미리 계획을 하고 어떻게 8월 29일 날짜에 거래를 정지시키는 이 그림까지도 잡아놨다는 거. 근데 보통 인적 분할하는 기업들 보면 10중에 7은 한 달 걸려요. 근데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았을까? 타이트하게 잡아야 미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해되셨나요? 밀어버린 다음에 땡겨버리는 건 힘들거든. 똑똑하죠. 똑똑한 게 아니고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 머리 위에서 놀았어야 되는데 이거 알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없죠. 없으면 없다. 근데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시장의 웬만한 이슈나 이런 것들은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어요. 여러분 해석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시장과 산업과 업종 이런 걸 보고 접근을 하면 된다. 자, 그리고 이 종목도요. 만일에 혹시나 나는 그런 거 다 파악해서 했어요 라고 하면 정말로 잘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근거를 했을 때 저 뒷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뭘 알았어야 되냐면 한 번은 성공을 할 수 있어도 나중에 큰 실수로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예요. 왜 그러냐면 자, SX를 볼 때 위에서 시장, 산업, 업종, 종목으로 이어가게끔 이렇게 찾아냈다고 한다면 이거를 단기 거래를 했어야 돼요. 항상 가격을 보고. 근데 이걸 계속 들고 있었다는 거는 이걸 무시했다는 거거든. 그쵸? 왜 그럴까? 자,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제롬 파월의 입에서 좋은 말 안 나왔죠. 2% 인플레이션 맞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할 수 있어. 산업은 2차 전지로 보시죠. 2차 전지, 광물.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는 산업을 움직인다고 하는데 테슬라. 근데 테슬라가 전기차 성장은 멈춰 있으나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죠. 뭐라고 나왔죠? 자율주행과 양자 컴퓨터와
우주 스페이스 X에 대한 가치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합니다. 이건 또 아닌 것 같네 라고 보는 거야. 국내에 있는 것도 에코프로의 공매도 ETF 공매도 펀드가 등장을 하죠. 9월 1일. 자, 삼박자에 대해서는 얘를 단기 트레이딩 할 생각을 해야지. 하방인데 하면 안 됐었죠. 업종도 마찬가지죠. 왜? 리튬 사업을 한다고 하는 99%의 기업은 지금 전부 다 빠지고 있죠. 광물 시세도 경고 사인은 조지 소로스가 이날부터 자, 너무 많이 올랐다. 우리 공매도 칠게. 중국은 10억짜리의 광산 채굴권을 걸었더니 1000억에 팔려서 너네 진정 좀 해라. 중국 정부가 나섰고. 아닌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1000억짜리 종목이 STX였던 걸 아시죠? 1000억이었어요. 4000원대. 근데 지금은 뭐 1.1조 원까지 갔다가 7000억이죠. 근데요. 여러분들 항상 이게 과거의 이름을 보면서 SX는 그런 기업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짜사업부는 이미 상장 폐지됐고요. 인식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이름만 따온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는데 이건 좀 안 좋은 소리입니다. 뭐냐면 리튬 사업을 한다고 해서 했던 기업들의 말로를 한번 봐볼까요? 다만 본업과 아예 관련 없는 산업이었다. 다만 얘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뭐 자회사 상장권도 있고 실제로 뭐 그린로지스는 실적을 내는 기업이고 물류 이런 뭐 계열사가 있는 기업인데 독자적으로 움직였던 화려한 테마군들을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말로가 있었냐면 자,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이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경계심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 자, 이것도 나름 1000원짜리 종목이 얼마에 갔었다? 17,780원 갔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너무 무리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1조까지도 갔었어요. 하이드로리튬 3조까지도 갔던 기업이에요. 차트 봐보세요. 똑같죠? 그쵸? 그리고 EM 플러스 흐름이 똑같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테라사이언스 이건 좀 달라요. 최근에 같이 갖다 붙인 거니까 라이트론, 몰디브제. 자, 갑작스러운 사업. 리튬 포어스도 있었구나. 다 리튬입니다. 결국은 그쵸? 이렇게 되죠. 바꾼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지죠. 다만 왜 에코프로와 금양이라는 종목을 얘네들이 따왔을까? 얘네들은 정반대의 흐름은 아니지만 시장 침체기에는 같이 빠지더라도 반대로 이루어진다. 왜? 상승은 폭이 다르죠. 당연히 중소형주는 이렇게 되지만 얘네들 빠져들어갈 때 얘는 신고가를 한번 찍죠. 금양도 그럴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의 논리라는 거예요. 왜? 물이 들어올 땐 다 같이 누가 팬티를 입었고 누가 팬티를 안 입었느냐 이걸 따진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다? 물이 실제로 빠져나가게 되면 누가 팬티를 입었고 안 입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게 바로 시장의 논리다. 즉 딸려갔던 애들은 다 빠지잖아. 진짜인 애들만 다시 올라갈 땐 가잖아. 이게 바로 시장의 논리라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떤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해드린다? 이거는 조금 절제를 할게요. 네. 가격에 대한 흐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시하는 게 제가 해야 될 부분이지 좋은 점만 가지고 오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고 희망 고문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정상적인 자 한번 가봅시다. SX를 만일에 왜 단기 매매를 했어야 되냐면 아까처럼 사서 손실 구간에서 요걸 위로 가게 되면 이것도 안 좋구나. 이것도 안 좋구나. 에코프로도 안 좋구나. ETF도 안 좋구나. 테슬라도 안 좋구나. 미국도 안 좋구나. 그 다음에 안 보게 되죠. 근데 처음부터 방식을 위를 보면서 했으면 이런 게임의 단기 거래와 가져가야 되는 종목에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시장이 3주 전으로 얘가 거래 정지됐을 때 어떤 변동이 있었냐면 시장 제롬 파월이 2% 그때도 금리 인상 할 수도 있어 라고 했지만 결국은 실업자가 증가가 돼버렸지. 그러니까 쉽게 돈 풀었던 걸 가져가지 못한다. 오케이 박스. AI 반도체 뭐 엔비디아 AI죠 반도체. 그리고 구글 알파벳 로봇 이세돌
알고리즘, 유튜브. 자, 결국은 AI와 로봇이네. 판을 알았죠. 산업 알았네. 주가는 사상신 고가.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업종을 알 수 있지. 로봇 그리고 AI. 여기서 골라내기만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바로 적어도 손실을 0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의 룰을 알았고, 판을 알았고, 산업을 알았고, 그 산업 내에서 로봇도 서비스용 로봇, 뭐 인공지능 로봇, 산업용 로봇 골라내기만 하면 결론적인 사이클은 여러분들이 한 종목으로 승부내기에서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걸로 보시죠. 한미반도체. 이게 바로 엔비디아 첫 실적이 나왔던 이 AI 칩 부분에서 그래픽 칩에서 가장 연관성이 큰 기업인데 이렇게 올랐죠. 이 구간대. 그리고 자, 하나마이크론. 이것도 50% 올랐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데 9% 오르죠. 그리고 로봇 어떻게 합니까? 몇 조짜리가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을 주죠. AI 진단기기 루닛 얼마예요? 이것도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을 주죠. 이걸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으신가요? 만일에 내가 다른 로봇을 산다고 해도 요 정도의 게임의 룰에 많이 먹고 적게 먹고의 차이일 뿐이다. 색깔을 알면 된다는 거죠. 산업 사이클. 종목은 쉽게 변화하지 않아요. 다만 산업의 사이클이 변동을 하면서 내가 산업을 영위하는 게 성수기 그리고 쇠퇴기, 그쵸? 성장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야. 과거에 우리가 반도체, 조선 같은 경우에 성장기 산업이 한 2011년도까지 있었죠. SX 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넘어오면서 이게 성숙기 산업이 되면서 어떤 외적인 성장을 주는 게 힘들어졌죠. 지금 반도체도 지금까지는 고공성장인 게 맞아요. 그러나 중국에서 며칠 전에 있었던 뭐 반도체 신기술을 개발했다. 이게 바로 국내 반도체 시장에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의 성장도 때로는 살짝 멈출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2차전지 시장도 마찬가지죠. 저희 시장이 1등이다. 중국이 1등이다 하는데 실제로 중국은 이 기술력에 대해서 비등비등한 수준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자, 만일에 이게 바뀐다고 하면 바로 직격탄 어느 정도의 산업 사이클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게 맞죠.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의 쏠림에 때로는 몸을 같이 가야 될 필요도 있다. 왜? 너무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에코프로라는 거를 50만 원이 고평가입니다라고 해서 애널리스트가 의견을 제시하고 증명을 하기 위해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증명을 하는 게 아니죠. 시장의 리튬 가격이 그 당시에는 계속 고공행진하고 2차 전지에 대한 광물에 대한 이슈가 등장을 하면 150만 원을 볼 수도 있죠. 근데 다만 리튬 가격이 빠지는데 이젠 반등을 줄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최근 열 동안에 35% 정도가 리튬 가격이 빠졌다.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한 함수를 고려를 했을 때 이 4310이라는 가격만 하더라도 얼마? 그렇죠? 28,000원이죠. 그 가격도 여기에 녹여나질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이 자료가 가장 중요하죠. STX 블록딜 가격. 일단 월요일 대응 방법. 이 방에서는 제가 이런 것들을 항상 다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시죠?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약속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은 지키기 때문에 쓴소리도 하긴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방법 자체를 아래서 위를 보는 연습이 아니고 위에서 시장, 산업, 업종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하셔야만 체질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이라는 게요. 그래도 적어도 한 5배 정도 수익을 낸다고 하면 안정적인 수익 아닌가요? 혹시 이 이상을 더 원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12월 24일 올해죠. 올해 마감일 때까지 1,000만 원을 5천만 원 그리고 1억을 5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특급 방식이 아닌 이 시장과
산업, 업종, 거기에 종목을 찾는 거. 여기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담당을 할게요. 다만 반드시 절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절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 있죠. 이 자료를 보내드려도 사람인지라 주가가 하지 마세요 라고 해도 아니야 더 갈 것 같아 상한가 갈 것 같아 한다고요. 근데 다만 그때마다 제가 이거를 통제할 수 없고 사람인지라 그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링크를 보내드리면서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라고 해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죠? 어떠한 테마군들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런 건 정치 테마는 하는 게 아니다. 왜? 정치 지금 뭐 시즌이 아니잖아요. 뭐 대선도 아니고. 자, 여기 뭐 좋은 말도 한 번씩 올려드립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집어 쓰고 기회는 온다. 자,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완전히 뒤집고 그리고 크고 작은 소중한 기회가 숨겨져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성공 스토리는 문제나 장애를 똑바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 지금 이 문제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런 것들도 하나씩 오전에 해석을 해드리죠. 이렇게 미국장 빠졌다가 아니죠. 반도체 업종이 이런 이슈로 해서 안 좋아졌구나. 그럼 우리는 경계심을 가지면서 가자라는 거. 자, 이렇게 중업자부터 자, 이거죠. 요게 또 한번 제가 이슈를 말씀드렸던 건데 한 이틀 전에 자, 단독 니켈 1위 인도네시아. 뭐죠? 니켈의 1위는 인도네시아예요. 그다음 리튬의 1위는 중국이죠. 채굴량을 더 줄인답니다. 가격 불안. 자,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 여기 자 이건 STX가 채굴한다는 곳이죠. 악재죠. 오후는 쉬시죠. 왜? 수익을 냈고 그리고 장이 붙을 장은 아니니까 쉴 때 쉴 줄 아는 게 타짜입니다. 시장판입니다. 자 이게 항상 강조드렸던 거. 내가 들어가는 판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면 만일에 내가 가는 곳이 험하고 힘든 곳이면 준비하고 가야죠. 그리고 등산을 하기 위해서면 오늘 태풍이 오는지 또는 비가 오는지 알아야 우비를 쓸 건지 장비를 차고 갈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시죠?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8706으로 SX 그린이면 그린 둘 다 보내지 마세요. 본인 없으면서 보내지 마시고 아시죠? 따로 방을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자료 보내드릴 거고 텔레그램 방은요. 자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변 지인분에게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저희가 문자도 제가 보내질 않죠. AI가 대신 보냈는데 발신 이력이 없는데 뭐 SX 뭐 그린 그리고 뭐 텔레 하여튼 이렇게 보내신 분이 무조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통신사에서 다 걸릅니다. 다 걸러. 예. 그래서 왜 자료와 링크 주소를 같이 보내면 스팸 문자 주식 관련 문자라고 해서 차단시켜 버리니까요. 주변 지인분 있으면 좀 부탁을 드려보세요. 텔레라고 해서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시고 주변에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텔레 제 전화번호로 보내주시게 되면 일단 이달 말일까지는 제가 승인을 하도록 할게요. 시장에 다른 여기저기 뭐 카톡방 들어가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시장에 나와 있는 큰 판에 대한 부분은 딱 한 군데 제가 이렇게 좀 매니저들도 여기 넣어달라고 해서 넣지는 않습니다. 왜? 힘의 균형이 맞지 않죠. 네. 자 일단 선의의 기운들이 많이 발생됐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은 해피한 그리고 추석 연휴는 더더 해피한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인정하는 자세 필요해요. 어떻게? 아래에서 위를 보지 마라. 위에서 아래를 보는 연습을 하자. 그리고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입니다. 그렇죠? 항상 위를 가야만 수익이 아니다. 여기서도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 기회죠. 변동폭. 그렇죠? 포기는 김치 담을 때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시각이 몇 시야? 9시 42분. 목소리 좋아요. 마이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9시 43분이네. 자, 화이팅 하시고, 추가적으로 오늘 여의도에서 있었던 여기 사견,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내부 정보들도, 매니저들끼리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 다 담아져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